여러분의 건강지수와 행복지수를 올려드리는 건강매거진 2부 진행 맡은 강주리입니다. 이 구강은 전신 건강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입안을 들여다보면 전신 건강의 상태를 알 수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화가 진행이 되면 신체 기능의 감소와 함께 이 면역력도 함께 증가해서 치아 질환이 좀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먹는 즐거움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는 치아 건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증이나 상담 원하신다면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럼 건강매거진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되면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네, 장수를 누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치아가 좀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무병장수를 위해서는 치아 건강이 필수 요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치아 질환은요, 좀 두려움 때문에 아무래도 치료 시기를 또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치과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치아와 관련해서 상담 원하시는 분들 02-6677-0012번, 서울 전화 02-6677-0012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분 또 바로 만나봐야겠죠? 송영국 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도 치아 질환에 관련해서 힘차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치과 진료하면은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나이가 좀 있으신 어른분들도 좀 두려워하시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치과를 가는 게 좀 망설여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이럴 때 좀 치과 공포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처음 치과를 방문하셔서 치과 의사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게 되면 앞으로 치료받을 내용과 내원 횟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실 수가 있고요. 모든 분들이 힘들어하는 치과 치료에서 마취 부분이 있는데 이 마취의 경우에 있어서도 편안한 마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 보시게 되면 이 무통마취라는 게 되겠는데 저희가 잇몸 속에 마취액이 들어가면서 잇몸이 부풀어 오르면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그때 이제 컴퓨터로 제어하는 속도를 제어하게 되면 압통을 전혀 느끼지 않기 때문에 편안한 치료가 될 수 있고요. 요 세 번째 보시면은 수면 치료가 있게 되겠는데 이 상황은 저희가 아무리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마취도 무통마취를 통해서 편안하게 해드렸어도 어쩔 수 없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선천적으로 트라우마가 있으시거나 스트레스 역치가 너무 낮으시면은 작은 통증에도 굉장히 예민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살짝 주무시면서 치료를 하면 편안한 치과 치료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자면서 진료를 받게 된다면은 심적으로도 부담감이 훨씬 또 덜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또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절개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좀 심적으로 부담감이 클 것 같아요. 예. 보통 이제 치아가 빠지시게 돼서 치과에 오시게 되면 잇몸을 절개할 건지 아니면 잇몸을 구멍만 내서 임플란트를 심을 건지 수술 방식은 어떤 걸 선택했냐에 따라서 편안함은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치조골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잇몸을 칼로 이렇게 절개를 하게 되는 거고요. 턱뼈가 노출이 됐을 때 필요한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홀을 넓히는 과정을 갖다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성이 정확하게 됐을 때 임플란트를 심게 되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뚜껑 나사를 연결을 했는데 잇몸을 벌렸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꼬매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러한 수술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잇몸을 일단 벌리지 않는 자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 회복 속도도 빠르고 장점이 있게 되는데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앞에서는 칼부터 대서 쪼갰지만 구멍만 이렇게 펀칭을 해서 내시게 되면 사이즈가 넓혀질 때까지 잇몸의 상처를 갖다가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보셨던 실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비교를 해드리면 똑같은 두 개의 임플란트를 심으셨을 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꼬매놓게 되는 경우가 있고 종이에 펀칭하시듯이 두 번째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구멍만 내서 심게 되면 훨씬 더 편안함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요 꼬매는 방식으로 수술을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턱뼈가 벌어졌기 때문에 부을 수밖에 없고 잇몸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피도 좀 많이 날 수 있고 통증도 좀 더 심할 수가 있겠죠. 종이에 펀칭하듯이 이렇게 상처 없이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일단은 붓는 게 거의 없을 수가 있고 출혈과 통증도 상당히 줄기 때문에 편안한 치과 치료에 있어서는 어떤 방식의 수술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아무래도 좀 무절개를 통해서 시술을 하게 된다면 통증이 훨씬 줄기 때문에 부담감도 또 줄어들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사실 또 치과 치료를 받을 때 치료 기간도 무시를 못 하잖아요. 네네.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그런 네. 부담감도 있을 것 네네. 같은데요. 좀 줄일 수도 네, 있을까요? 보통 이제 뭐 아나운서님도 그러시겠지만 치과 가시기 전날부터 긴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화면 동영상 보시게 되면 치아를 갖다가 이제 당일날 3개를 갖다가 뽑은 거죠. 그래서 3개월이 지나서야 턱뼈가 이제 아무는 양상을 봐서 뼈 이식을 하게 되고요. 이때 잇몸을 가르고 꼬매고 또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수술을 3개월이 돼서야 했고, 그로부터 5개월을 기다린 8개월째가 됐을 때 잇몸 뼈가 어느 정도 단단했기 때문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임플란트를 그때서 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치아를 빼고 3개월 뒤에 다시 잇몸을 째고 뼈 이식을 했고, 그로부터 8개월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를 심게 되는데, 이런 상태에 있어서도 동영상을 보시면 치아를 갖다가 일단 이렇게 뽑게 되겠죠. 그리고 심을 수 있는 어떤 간극을 주고 임플란트를 갖다가 당일날 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노출된 부위에 뼈 이식을 갖다가 같이 해주고 이렇게 해서 잇몸을 덮어주게 되면 실제적으로 치아를 갖다가 뽑은 당일날 임플란트도 심고 뼈 이식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두 가지 동영상을 갖다가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날 치아를 갖다가 이렇게 안 좋으신 부위를 뺐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뼈 이식을 동시에 해서 당일날 이런 수술 과정이 끝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래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첫날 와서 일단 치아를 뽑았죠. 둘째 날 오셔서 다음 날 두 번째 내원에서 소독을 했고요. 일주일 후에 실밥을 끌렀습니다. 네 번째 내원인 3개월 후에 오셔서 잇몸을 다시 한번 그때 두 번째 수술을 하느라고 가르는 거죠. 네. 그래서 잇몸을 절개한 후에 그때서야 임플란트 뼈 이식만 한 거고 다음 날 또 소독을 했죠. 일주일 뒤에 또 길었네요. 네. 내원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이 더 지난 8개월이 돼서야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기 때문에 이 위에 화면에서 보시는 거는 한 번 치아를 뽑은 당일날 수술까지 뼈 이식까지 다 끝난 게 됐고 기간도 8개월이 아닌 당일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어떤 수술법에 있어서 시간이 줄고 네. 기간이 수술 횟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치과 치료는 그만큼 편안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수면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또 치료 기간과 뭐 방문 횟수가 현저하게 준다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미루지 않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그렇다면요. 좀 예후가 좋은 사례도 저희가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치과에 가셔서 어금니, 위턱을 수술하실 때 많은 분들이 상악동 거상이라는 설명을 들었을 텐데 오늘 이 시간에 이 상악동 거상이 뭔지를 자세히 보여드릴 생각이고요. 이 상악동이라는 부위는 눈과 코와 어금니 사이에 이 광대뼈 안쪽에 빈 공간을 상악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이제 치아를 갖다가 뽑으신 거죠.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났을 때 지금 이 빈 공간을 이렇게 올리는 게 상악동 거상이라고 해서 수술법이 되겠고 올라간 막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렇게 치조골 이식을 하면서 이제 두 번째 수술을 했고
6개월이 지난 10개월이 됐을 때 뼈가 어느 정도 이제 안착이 됐기 때문에 그때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는 거죠. 그래서 치아를 갖다가 빼시고 4개월 뒤에 상악동 거상을 해서 뼈 이식을 하고 10개월이 됐을 때야 임플란트를 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이를 뺀 날로부터 10개월 후 그리고 잇몸을 절개하고 꼬맨 횟수는 3번. 그래서 이런 어떤 수술법이 있는가 하면 다음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치아를 갖다가 이제 빼는 건 똑같고요. 네. 4개월째 하는 게 아니고 당일날 이렇게 바로. 상악동 네. 거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막이 내려오지 않도록 뼈를 갖다가 이제 치조골 이식을 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남아있는 뼈를 정확히 분석을 해서 고정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동영상과 지금 보신 동영상의 차이는 과연 이를 빼고 임플란트 인공치근이 심길 때까지 10개월의 시간과 3번의 잇몸을 절개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발치 당일날 모든 과정, 뼈 이식도 하고 상악동 거상도 하고 임플란트도 심었기 때문에 한 번의 수술로서 끝낼 수 있다는 점. 다시 정리해드리면 3번이나 잇몸을 째고 꼬매는 수술법이 있는가 하면 한 번의 수술로 끝날 수 있으며 10개월의 시간을 하루 이 뽑은 날로서 끝낼 수 있는 점.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임플란트를 시술하실 때 정확한 어떤 상담을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셔서 과연 나한테 맞는 수술법이 뭔가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술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의 경우에는 69세시고 고혈압, 고지혈증까지 있으셔서 치아를 갖다가 사실은 하루에 4개를 빼는 것도 지금 힘들 수가 있는 분이신데 이 4개 치아가 너무 많이 움직여서 이제 더 이상 진지를 못 드셔서 내원을 하셨고 이 빨간 선이 상악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 선이 이분께서 갖고 계시는 뼈의 양. 그래서 파란 선과 빨간 선의 이 양은 1, 2mm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치아를 갖다가 잘 뽑아주고 그날 상악동 거상을 이렇게 녹색 선까지 뼈를 갖다가 거상을 시켜주고 이 1, 2mm밖에 안 됐지만 컴퓨터로 분석을 해서 좋은 자리를 찾아서 그 자리에다가 심게 되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수술이 당일날 이렇게 끝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어떤 방식을 택했냐에 따라서 이런 화면에 어떤 수술 결과가 오기까지 10개월이라는 시간과 잇몸을 째고 꼬매는 것도 3번의 수술을 거칠 건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빼고 바로 수술 당일날 이런 어떤 좋은 결과를 보일지 물론 100% 이런 어떤 결과가 될 수는 없고 케이스가 잘 선별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주변에 잘 알아보셔서 이왕이면은 간편하면서 치과 공포증을 좀 없앨 수 있는 이런 수술법이 있다는 거 꼭 참조하셔서 풍부한 상담을 통해서 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치료 사례를 만나보셨는데요. 치료 효과는 또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적과 물리적 부담감을 낮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임플란트나 치아와 관련해서 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02-6677-0012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전화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조건에서도 또 뭐 수술이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있고 여러 번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좀 아래턱 치료 사례를 네네. 만나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이 아래 턱에 있어서는 이 위턱에서는 상악동이라는 문제가 있었다면 이 아래 턱에서는 신경관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머리에서부터 4번째 치아까지는 누구나 다 신경관이 내려오고 있고 이 아래 턱의 어금니 쪽을 심을 때는 신경 손상 없이 과연 심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치과 의사들이 꼭 지켜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화면 보시게 되면 당일날 치아를 갖다가 안 좋은 3개를 뽑고 이 신경관 문제 때문에 3개월이 지나서야 2번째 이제 뼈 이식을 갖다가 한 경우죠. 이로부터 이 뼈 이식 한 데가 잘 단단하게 붙을 때까지 5개월을 또 기다려서
8개월째가 됐을 때 다시 잇몸을 절개하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를 그때 이제 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도 이 신경 손상 없이 뼈가 안 좋은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는 데까지 3번의 수술과 8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됐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치아를 갖다가 뽑은 당일날 모든 과정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동영상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뽑은 날 임플란트를 바로 심는 거죠. 그리고 이 노출된 부위에 뼈 이식을 갖다가 해주고 이 위에 뚜껑 나사까지 끼게 되면 수술은 이제 성공적으로 끝난 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빨간 선, 신경 손상 없이 이런 결과가 오는 거는 앞에서 보신 동영상이나 지금 보신 동영상이나 두 가지 결과는 똑같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잇몸을 절개하고 다시 꼬매는 과정을 갖다가 3번을 가져갈 건지, 아니면 이를 갖다가 뽑은 날 모든 과정을 끝내줄 건지, 이런 차이와 18개월이라는 어떤 시간이 걸릴 건지, 수술 당일날 치아를 뽑으면서 모든 과정을 끝낼 건지, 이런 어떤 수술법의 차이가 있다는 점,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을 앓고 계신 66세의 분이셨는데, 요 아래쪽에 파란색 선까지 뼈가 완전히 녹았기 때문에 빨간 선인 신경까지의 남아있는 뼈는 한 1, 2mm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되느냐? 컨디션이 좋으면 안 아프시고, 컨디션이 안 좋으시면 씹을 때 또 안 좋으시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치과 가야겠다. 또 바쁘시니까 괜찮은데 이런 양상 속에서 계속 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치아를 갖다가 뺀과 동시에 임플란트를 심고 이 파란 선 위에 있는 이런 부족한 부위들을 뼈 이식을 당일날 해주는 거죠. 그리고 미리 컴퓨터상에서 충분하게 분석이 됐기 때문에 이 빨간 선, 신경 손상 없이 얼마든지 임플란트는 심을 수 있기 때문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뼈 이식과 모든 게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편안한 치과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이런 과정을 할 때도 긴장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모든 분들이 긴장을 하시면 치료 부위가 아픈 것보다는 끝나시고 나서 꼭 몸살 걸리기 때문에 살짝 주무시면서 치료를 이분도 받으셨기 때문에 수술이 실제 끝나셨을 때 최소 8개월이라는 시간이 세이브가 되신 거고, 한 번의 수술로서 이런 임플란트가 식립이 됐기 때문에 케이스만, 조건만 맞는다면 이런 수술법을 하시는 게 훨씬 편안한 치과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치료 사례들을 좀 만나보고 계시는데요. 자, 치료 기간이 단축이 가능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도 좀 정확하게 궁금한데요. 네. 이런 경우 좀 어떤 경우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처럼 치아를 갖다가 뽑은 당일날 과연 뼈 이식과 임플란트 심는 게 동시에 가능할지 아닌지에 따라서 보여드린 것처럼 8개월, 10개월 이런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수술 당일날 살짝 주무시면서 함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편안한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치료 기간을 또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예를 들자면 4군데 치아를 다 심어야 될 때 한 곳 심고 통상적으로 2주 지나서 한 곳 심고 또 2주 지나서 한 곳 심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 실제적으로 한 3번째나 4번째 오셨을 때 이분께서 굉장히 얼굴이 창백하게 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봐요. 지금 혈색이 안 좋으신데 수술을 좀 미룰까요? 그러면 원장님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알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4군데 부위가 설사 안 좋은 분들도 당일날 주무시면서 한 번에 다 하게 되면 얼마든지 편안한 치과 치료가 될 수 있거든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위에 쪽에 임플란트를 예전에 심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고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불행히도 임플란트를 빼게 됐는데, 이런 어떤 안 좋은 경험이 있으시다가 보니까 요 빨간 동그라미 친 3개의 치아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분께서는 임플란트를 계속 미루셨던 거예요.
내 몸에 또 임플란트를 했다가 이게 또 실패하지 않을까. 근데 옆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 녹색 선이 아까 말씀드렸던 상악동이고요. 이 위에 빨간 선까지 뼈 이식을 하면서 당일날 이렇게 심어드렸고, 요쪽 편에도 이런 식으로 녹색 선에서 빨간 선까지 뼈 이식을 해서 이렇게 심어드렸고, 임플란트를 갖다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5개를 갖다가 하루에 이렇게 심어드렸거든요. 근데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거를 한쪽씩 이렇게 2주 단위로 나눠서 4번의 수술을 하셨다면 실제적으로 아마 한 2번 정도 받으셨을 때 제가 지난 20년 이상 경험했던 것처럼 뭔가 좀 긴장하셔서 오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 화면상에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임플란트 경험이 풍부한 병원을 충분한 상담을 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요 맨 끝에 치아를 안 심어도, 다시 말해서 15개가 아닌 11개만 심어도 진지 드시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3개 심을 때 가운데를 안 심고 3개 중에서 요 가운데 안 심어서 이렇게 걸어주게 되면 8개의 임플란트를 가지고도 진지 드실 수 있는 기능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8개보다는 촘촘히 11개를 심었을 때가 임플란트 수명이 길 거라고 확신하고 이제 많이 심는 거고요. 요 끝에까지 요분은 왜 심으셨냐면, 견과류나 단단한 음식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나 이번에 수술 끝나면 삼겹살이든 호두든 뭐든 단단한 거 다 드시고 싶다고 해서 사실은 이렇게 15개까지 심었는데, 이런 분에 있어서도 처음 내원하셨을 때 이분한테 제가 8개를 심을 수도 있고 11개를 심을 수도 있고 15개를 심을 수도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하실 건지,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 맞는 개수와 이런 어떤 선택을 하시면 좀 더 편안한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상악과 하악의 치료 사례까지 모두 만나보셨는데요. 치료 효과는 또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아와 또 임플란트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 02-6677-0012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 지금 76이에요. 네, 76이고요. 치아 관련해서 좀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셨을까요? 지금 제가 TV를 보면서 전화를 드렸는데, 네네. 제가 틀니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아래가 지금 한쪽에 4개, 또 한쪽에 2개 갖고 6개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이 틀니를 한 지가 그러니까 7, 8년 되거든요. 네네네. 네, 그런데 네. 이렇게 이가 이렇게 진직 빠진 이도 네. 그냥 그렇게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TV로 설명하듯이 네네. 이걸 입념을 갈리지 않고 근육 떨어가지고 뼈 이식하고 임플란트를 네.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예. 죄송한데 제가 하나만 다시 여쭤볼게요. 예. 선생님께서 윗턱에 치아가 지금 몇 개가 남으셨고 아래턱에 몇 개 남았는지를 4개, 2개가 빠지신 건가요? 아니면 그게 남으신 건가요? 2개가 아랫니만 빠져서 위에는 다 있고요. 위에는 지금 다 있으세요? 예, 다 있고 아래 이제 왼쪽에 4개, 네. 오른쪽에 2개 그렇게 빠져 있어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좀 전에 동영상 보여드렸듯이요. 이 예. 머리에서부터 4번째 치아까지는 신경이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요. 예. 어금니 부위를 제가 이제 컴퓨터 분석을 하게 되면 신경선을 피해서 어떻게 심을지 이제 모의 수술을 하고요. 예. 그 모의 수술 끝난 후에는 방송에서 보여드린 대로 종이에 펀칭하듯이 구멍만 내서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점은 예. 혹시 가끔 예.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이 뺨 쪽하고 혀 쪽의 이 볼륨 두께인데요. 예. 이 두께가 너무 오래되셔서 너무 얇은 나머지 임플란트를 갖다가 저희가 보통 이렇게 심게 되면 양쪽에 이렇게 감싸줘야 되는데 예.
도저히 감쌀 수도 없는 미리수가 한 1, 2mm밖에 안 되시는 경우가 어쩌다가 1000명에 한 5분 정도는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구멍 내서 시술하는 게 가능하시고요. 예. 불행히도 이제 그 0.5%에 해당이 되셔서 이 협설 폭이 너무 좁으셔서 임플란트를 보통은 3mm 이상, 좋기로는 이 어금니 쪽은 한 5mm짜리를 심는데 이 뼈의 두께가 그 이상 나오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가끔은 이렇게 가르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절개를 하더라도 예. 절개 센치가 1, 2cm 살짝만 자를 건지 요거를 갖다가 넓게 잘라서 완전히 벌릴 건지에 따라서도 또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선생님의 경우에는 이미 치아가 빼는 게 아니고 빠져 있기 때문에 구멍만 내서 수술하기는 훨씬 더 쉽고 이 빼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수술 시간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예. 한 가지 꼭 하셔야 되는 거는 살짝 주무시면서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그 이유는 하나 심는데 아마 3분에서 10분 사이에 간단히 끝날 건데요. 예. 선생님께서 이게 너무 의식하고 계시면 내 몸에 이 쇠가 들어오는데 얼마나 아플까 이런 어떤 무의식적인 공포 때문에 수술이 끝나시고 좀 몸살 감기 걸리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간단한 수술이지만 살짝 주무시면서 수술을 하시면 다음날 뭐 실밥이 없기 때문에 소독을 안 오셔도 되고 여러 가지 편의점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사진 정보가 없어서 확신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첫 번째 상담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미 발치가 돼 있는 상태시기 때문에 원하시는 시술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조언을 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신 후에 정확한 진단은 역시나 다시 한번 꼭 내원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만 66세. 네네. 네. 치아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좀 불편하실까요? 위에 상악동 이빨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임플란트를 그 옛날에는 심다가 지금 다 못 심었거든요. 예. 다 못 심었는데 지금 현재 그때 일곱 개 심었는데 두 네. 개도 또 빼고 지금 3개 남았거든요. 네네네. 3개 남아가지고 임플란트 틀리려고 그냥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상악동 여기 뼈가 부족해가지고 예. 못 심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위에 그 뭐 임플란트를 다 끼울 수 있는가? 선생님 혹시 그 전에 그 뒤쪽에를 수술을 시도를 했는데 못 심었던 건가요? 아예 수술 자체를 그 부위는 못 한다고 안 하셨나요? 안 했어요. 안 하셨으면 상관이 없고요.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선생님께서 수술을 갖다가 만약에 받았는데 잇몸을 절개해서 열었는데 이거를 못 심은 경우라면 그 날짜가 수술 날짜가 2개월 전인지 그 훨씬 전인지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말씀하신 대로 설사 수술을 했든 안 했든 오랜 시간 전에 하셨던 거라면 동영상에서 보여드린 대로 가급적으로는 이 상악동을 갖다가 올리면서 당일날 심는 수술을 갖다가 하시는 게 맞고요. 예전에 한 15년 전에는 이 벨트 아래쪽에 뼈를 갖다가 띄어서 이식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복잡했었는데 요새는 이 홀만 내서도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상악동의 어떤 공간이 염증 없이만 있다면 뭐 수술은 바로 가능할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이제 그 뼈 문제가 아니고 상악동 안에 비염이나 어떤 축농증이 있으신 게 판단이 되면 이비인후과에서 한 달 정도 약을 드셔서 이 안에 염증 상태를 좀 없애고 나서 수술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틀리는 될 수 있으면 좀 이참에 안 끼시도록 수술을 좀 한번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무시면서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아마 편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틀니보다는 임플란트를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또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요. 또 자세한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54세입니다. 네. 치아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또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셨을까요? 제가 오늘 두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연락을 네네. 드렸습니다. 네. 첫째는 저의 경우인데 네, 네. 제가 지금 한 4년 전에 네. 지금 치아를 하나 발치를 했습니다. 오른쪽에 아래쪽. 아래쪽이요. 예, 네, 네, 네. 그때 치과의 선생님이 네. 남아있는 뼈가 얇아서 네, 네. 임플란트를 지금 할 수가 없다라고 예, 예. 좀 지나면서 뜨거워지는지를 한번 상황을 보고 네. 다시 한번 해보자고 하셨는데 네. 역시 지금도 얇아서 못한다고 해서 이분 때문에 한번 이게 가능한지 오늘 선생님 설명하시는 예, 예. 내용을 보니까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네, 네. 이 아래턱의 경우에는요. 예. 머리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이 신경관만 손상을 주지 않고 수술을 계획하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얇다는 얘기는 이 뺨하고 혀 쪽에 이 두께가 얇아서 임플란트를 양쪽에서 이렇게 감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경우에는 둘 중에 한 가지 수술법을 쓰면 되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얇은 뼈를 정중앙을 갖다가 뺨 쪽과 혀 쪽으로 이렇게 벌려주는 겁니다. 예. 그 상태에서 임플란트는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예. 만약에 이제 이 방식이 사실은 임플란트 수명이 똑같은 수술에서도 좀 더 길 수가 있고요. 이것도 곤란한 경우에는 한쪽 벽면에다가 임플란트를 심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반대쪽이 노출될 건데 그 부위만 뼈 이식을 하는 방식.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양쪽으로 갈라서 이걸 갖다가 집어넣었을 때가 사실은 수명은 훨씬 길어지고 수술 효과는 좋을 수가 있고요. 이걸 갖다가 한쪽 벽면에다만 고정을 잡고 뼈 이식을 반대쪽에다가 했을 때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보다 수명은 약간은 짧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방식 중에 어떤 것을 쓸까는 사실은 맡겨주셔야 되는 부분이 양쪽으로 이걸 벌리기 위해서는 앞에서 동영상 보여드린 대로 죄송하지만 절개를 할 수밖에 없고요. 예. 이걸 갖다가 한쪽에 기대해서 반대쪽만 뼈 이식을 할 때는 구멍만 내서도 수술이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어떤 상황을 전신 건강이 어떠신지와 선생님의 컨디션 상황을 제가 직접 눈으로 봤을 때 이분은 원칙적으로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 깔르는 방식이다. 이분은 그거보다는 수명은 약간 짧지만 절개하지 않고 구멍만 내서 심어야겠다. 이런 어떤 독립적인 판단을 해서 할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 신경관 손상 없이 심기 위해서 얇은 거는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 높이가 없으신 분들은 이 신경관을 침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전 세계에 누구도 할 수가 없고 그거를 하려면은 이 몸에서 뼈를 떼어야 되고 복잡한 과정이 되는데 얇은 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치료 방법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태에 따라 좀 다르게 적용이 될 수가 있으니까 권유해드리는 방법들을 좀 참고를 하신 후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상담 후 또 치료를 꼭 결정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또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임플란트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또 송영국 원장과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임플란트 앞서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만나봤습니다만 네. 임플란트 시술은 또 주로 어르신들이 좀 네, 많이 네,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치아 상태나 건강 상태가 네. 좀 다 다르실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네. 들거든요. 네. 어르신들이 좀 치료를 받으실 때 부담이 좀 덜할 수가 있을까요? 네.
좀 전에 상담에서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요. 정부에서 지금 65세 이상 분들한테 2개에 한해서는 보험 혜택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두 분 다 상담하신 분들이 연세가 65세 이상 분들이라 해당이 되실 것 같고요. 그분 중에서 한 분은 요 화면을 좀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료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이분의 경우에는 현재 만 84세시였고 그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셨고 이쪽 부위가 요런데 지금 이 씌워놓은 것처럼 자연 치아에 이렇게 치아가 씌워져 있었어요. 근데 이 치아가 진지 드시는 중에 떨어졌고 치과에 내원하셨을 당시에 3개 치아가 다 뿌리만 남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분께서는 한사코 하시는 말씀이 이 부분 틀리도 해줘라. 그래서 이분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파란 동그라미 친 임플란트 부위를 5년 전인 79세 연세에 하셨고 이 당시에 아까 제가 수술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치아를 빼고 4개월 뒤에 상악동 거상을 하고 그로부터 또 8개월이 지나서 임플란트를 심고 이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드는 데까지 1년 4개월을 걸리셨고 잇몸을 갖다가 3번을 절개하고 꼬매고 그래서 이분이 생각할 때는 내 나이가 벌써 85세인데 요 반대쪽도 그런 식으로 수술을 하다 보면은 86세, 7세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당일날 치아를 빼면서 바로 임플란트를 심고 치족을 이식을 하고 상악동 거상을 해서 4개월 뒤에 이렇게 만들어 드렸거든요. 근데 이분께서 6개월마다 검사 받으시면서 꼭 부탁을 하세요. 원장님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틀니 끼시는 분들한테 꼭 저한테 설명했듯이 좀 해주셔서 틀니 안 끼고 이렇게 편안한 생활을 좀 할 수 있게.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도 사실은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서 치아를 갖다가 이렇게 3개를 하루에 빼는 것조차도 일반 치과에서는 아마 힘든 상황이었을 수가 있는데 이분의 경우 살짝 주무시는 동안에 치아도 빼고 임플란트를 다 심어드렸기 때문에 대단히 만족하셨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치료 사례를 좀 만나보셨는데요. 또 설명 중에 원장님께서 뭐 틀니 이야기를 해주셨고 저희가 또 상담을 또 나눠보기도 했습니다. 예. 어르신들 중에는 실제로 틀니를 착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도 임플란트 시술을 조금 더 편리하게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예. 그 당뇨를 갖고 계시는 75세 분이셨는데 아까 그 뼈가 좁다는 분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빨간 선이 머리부터 내려오는 이 신경관이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연결이 원래는 돼 있는 거죠. 근데 이 앞쪽 부위밖에는 이제 뼈가 남아 있지 않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게 얇은 건 얼마든지 벌리든 어떤 방식을 할 수가 있는데 높이에 제한이 있는 거는 사실은 수술하기에 상당히 어렵고 임플란트 하나 심자고 한 3, 4년씩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뼈를 떼어야 되고 하다 보면 힘드신 것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많이 권유를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분의 경우에는 60대 초반 13년 전에 이제 치아가 다 빠지셔가지고 치과에 내원을 하시게 됐고 그 당시에 임플란트를 심으려니까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겁이 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위턱, 아래턱 이제 완전 틀니를 끼셨는데 이 위턱의 경우에는 천장을 덮고 있어서 좀 편안한데 아래턱의 경우에는 틀니가 안착되면서 해가 감에 따라서 조금씩 내려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잇몸 위에 이렇게 떠 있는 양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는 더 이상 잇몸이 너무 주저앉아서 이 신경까지 거의 드러날 지경이라 틀니는 더 이상 끼실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근처에 가셨을 때 뼈가 없어서 못한다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었고 이 앞쪽에다가 2개의 임플란트만 심어서 똑딱이 틀니를 하신다는 데가 있었지만 안쪽에 잇몸이 안 좋으신 것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으시면 항시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설명을 들으셨고 저는 이분에게 컴퓨터로 분석했을 때 이 신경이 있는 데는 이 높이가 없어서 저도 심을 수가 없고 만약에 이 자리에 심으려면 기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 피해 가서 이 앞쪽에다가 5개를 모의 수술 결과 좋았기 때문에 구강에 이렇게 심어드렸던 거고 다행히 당일날 이렇게 안착을 해서
임시 치아까지 그날 이렇게 끼워드렸거든요. 근데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도 일단은 여러 군데 상담 중에서 못 씹는다, 뼈가 약하다, 이런 점 때문에 포기하시려다가 다행히 이런 상태가 되셨고, 지금은 다행히 아래턱은 이제 완전 틀리다 안 끼시고 이렇게 편안한 상태가 되고, 위턱의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어쩔 수 없이 틀리 끼시는데 천장을 덮고 있는 것 때문에 편안하신가, 이 상태에서 체크 받으실 때 뭐든지 잘 드신다고, 행복하다고 이런 표현을 하시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수면 임플란트 치료 사례 만나보셨는데요. 다음 만나볼 사례도 또 수면 임플란트 사례죠? 네네. 이분의 경우에도 저는 이분을 통해서 이제 느꼈던 게, 실제적으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진지 드시는 걸 이분을 통해서 알았던 이유가, 댁에 계실 때는 틀니가 너무 불편하시니까 아예 그냥 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잇몸으로 진지를 드시는 거고, 밖에 이제 외출을 나가실 때는 보기 싫기 때문에 틀니를 이제 장착하시고, 될 수 있으면 밖에서는 이제 식사를 잘 안 하려고 하시거나, 식사를 하셔도 좀 이제 부드러운 종류만 하시고, 근데 급기야 이분께서 이제 틀니를 밖에 나갈 때도 좀 힘든 상황이 오셨고, 어쩔 수 없이 이분의 경우 분석을 했을 때 이 아래쪽에는 구멍만 내서 심을 수 있는 뼈 조건이 돼서, 이 아래쪽에는 구멍만 내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로 처리를 했고, 이 위턱의 경우에는 죄송하게도 뼈가 너무 부족해서 양쪽으로 벌려주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잇몸을 갈랐던 거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이제 임플란트를 심었고, 수술 당일날 아래쪽에는 이런 형태의 어떤 임시 치아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위턱은 3주가 지날 때까지 아무것도 못 끼워드렸다가 3주 후에 이제 기존에 쓰시던 틀니를 이렇게 맞춰드렸고, 최종적으로는 4개월 반 되셨을 때 위턱 아래턱에 이제 틀니를 빼신 이런 사례가 되는데,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은 수면 치료를 시도하지 않았다면은 아마 상당히 좀 많은 고생을 하시지 않았을까. 네. 근데 이분도 다음날 오셔서, 꼭 대부분 이렇게 수술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다음날 오시면 제가 어제 정말 아프셨죠? 제가 좀 더 안 아프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인사를 건네면, 아니에요 원장님, 생각보다 정말 편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느끼는 거는, 어떤 치과 치료에 있어서 실제 고통보다는 이 마음의 부담을 과연 어떤 원장님이 얼마나 줄여줄 수 있느냐. 그래서 서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좀 마음을 소통하는 그런 원장님한테 몸을 맡기셔서 치료를 하시게 된다면 서로 믿어주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수면 임플란트 사례까지 만나보셨는데요. 치료의 효과는 역시나 또 환자들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송영국 원장과 함께 치아 공포증을 줄여줄 수 있는 임플란트 치료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연결이 돼 있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전화 주신 분 나이 어떻게 되실까요? 69세입니다. 69세. 88이요. 네. 68세요. 네, 네네. 68세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치아가 좀 어떻게 불편하실까요? 네, 한 달 전에 네. 네, 추석 전에 이가 옛날에 그러니까 한 15년 전에 금으로 세대를 쌌어요. 뽑고. 네네. 근데 그게 뿌리가 깨졌다 해가지고 네. 추석 전에 그거를 금지발 싼 거를 네. 하나를 자르고 한쪽을 네. 자르고 그걸 뽑았어요. 네네. 네, 뽑고 아직 그 자리에 살이 덜 차가지고 지금 이게 아직까지도 조금 구멍이 좀 있거든요. 네네.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네. 재작년에 이쪽에 임플란트를 3개를 심었어요. 새로. 네네네. 심었는데 그쪽에 자꾸 뭐가 씹으면 끼어요, 음식물이. 네네. 음식물이 끼고, 그리고 또 그 전에 이제 이쪽에 또 이가 안 좋아갖고 밑에 이 2개를 또 금으로 쌌어요. 네네. 근데 그쪽 것도 지금 가끔 가다 보면 신경을 좀 쓰고 피곤하면은 좀 시큰거리는 게 있어요. 시큰거리시고. 네네. 예, 그래서 네. 이거를 바로
그 치과에서 뽑은 치과에서는 네, 그 2대를 해서 넣어야 한다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그쪽으로는 지금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이쪽 이제 그 임플란트 반대쪽은 음식물이 네. 끼셔서 불편하시고. 예, 그래가지고 네. 임플란트 그 세개 한쪽으로 네, 음식을 먹는데 제대로 씹으면은 그 아래 그 이빨 3개 임플란트 한 밑에 네. 아래 그 2개 쌓은 것이 네. 씹으면 시큰거려요 자꾸. 아, 예. 네. 그래가지고 뭐 좀 딱딱한 거는 좀 먹기가 불편하고 네, 또 저 뭐라 할까 좀 부드러운 거는 괜찮은데 좀 네, 네. 피곤하면 더 시큰거리거든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건지. 예, 답변 저도 알고 드리겠습니다. 싶습니다. 예. 네. 치아를 일단 제일 이제 이를 갖다가 빼시면서 바로 심을 때 문제가 되는 건요. 치아를 갖다가 뽑으신 지 기간이 얼마 됐느냐의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우신 분들이 어제도 한 분이 그런 분이 오셨는데 일주일 전에 치아를 빼고 저한테 오셨는데 죄송하지만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를 갖다가 뽑을 당시에 조금은 좀 세밀하게 주변 뼈들이 다치지 않도록 잘 뽑아주고 했을 때만이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추석 전 대략 한 달 정도.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 위턱의 경우에는 2달까지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아래턱의 경우에는 사실은 한 3주에서 4주 정도만 지나도 가능할 수가 있는데 이왕 빠진 자리는 구멍만 내서 이렇게 간단하게 심을 수가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예.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 위턱의 경우라면 아마 한 2주 정도는 더 늦춰서 아마 근처에 자라는 데를 방문을 하셔야 구멍만 내서 심을 수가 있지 않을까 지금 판단하고요. 예. 음식물 끼는 쪽의 문제는 임플란트 3개를 이렇게 하셨을 때 원장님들께서 이거를 하나 분리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예. 3개를 같이 이렇게 묶어 놓는 경우가 있는데 원장님들마다 이게 이제 생각하시는 게 다 틀려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경우로는 3개까지 묶어줬을 때가 음식물도 잘 안 끼고 이 3개가 같이 묶여줘서 나무 부목되듯이 흔들리는 나무도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원리처럼 튼튼한 임플란트지만 3개가 묶여지면 수명도 길어진다고 저는 22년간 수술하면서 봐왔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이 어떤 교과서적으로 입증이 된 건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3개의 임플란트가 만약에 이게 분리가 되신 상태라면 사실은 묶어줘야만이 음식물이 해결이 되고요. 임플란트가 반대쪽이 되고 위에가 자연 치아가 됐을 때 이게 시큰거리신 거는 위에 치아도 곧 임플란트를 언젠가는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조금 이 자연 치아를 수명을 연장시키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방식을 쓰셔야 되냐면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단단한 음식을 그쪽으로 저장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똑같이 시큰거리더라도 컨디션이 좋으실 때는 부딪힐 때 아마 시큰거리는 게 훨씬 덜 하실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임플란트 반대편의 치아가 시큰거릴 때 만약에 선생님의 컨디션이 좋은데도 시큰거리면 죄송하지만 뼈가 더 녹기 전에 빨리 이를 빼고 임플란트를 바로 뺀과 동시에 하셔야 되는 거고요. 혹시라도 컨디션이 안 좋을 때만 시큰거렸다면 조금 더 쓰시되 6개월에 한 번씩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를 하시면서 수명을 연장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잇몸 자체를 구멍만 내서 빠진 데는 좀 심는 치과를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이 끼는 거는 이게 분리된 건지 아닌지 그런 상황들을 좀 봐야 되고요. 맞은편 치아가 시큰거리는 거는 컨디션이 좋으실 때도 시큰거리면 임플란트를 좀 서둘러서 그 자연 치아를 빼면서 동시에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컨디션 안 좋으실 때 시큰거린 거라면 앞으로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컨디션이 안 좋으실 때는 단단한 음식을 그 시큰거리는 쪽으로는 좀 피하시면
좀 더 오래 쓸 수 있다는 점 충분한 답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치아를 식립하는 거다 보니까요. 주변 뼈의 상태와 시기 그리고 방법들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 고려하셔서요. 상담 후에 내원하셔서 상담 후에 꼭 치료를 결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예.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아, 72세인데요. 네, 네. 72세시고요. 치아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이 좀 궁금하실까요? 아, 지금 제가 이제 털리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털리를 이제 임플란트를 해도 되는지 또 털리를 그냥 새로 해야 되는지 궁금했어요. 혹시 위턱 아래턱이 완전 틀리신가요? 부분 틀리신가요? 치아가- 아래는 어금니 털리고요. 양쪽 네. 어금니가 털리고요. 앞니는 그냥 있고요. 아, 예. 예, 위에는 이제 어금니 하나만 있고 전부 털리거든요. 아, 예. 권유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떤 시간과 비용적인 것만 괜찮으시면 연세 때문에 두 개는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점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되고요. 예. 위턱 같은 경우에는 아래턱보다는 턱뼈가 좀 약하시기 때문에 좋기는 8개의 임플란트를 추천을 드려요. 근데 맨 끝에 치아가 하나가 지금 남아 있으신 자리가 어느 자리냐에 따라서 왼쪽에 어금니 안에서 한 3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면 임플란트 개수는 아마 그 이만 튼튼하다면 하나는 아마 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기간은 대략적으로 아마 한 5개월 정도 지나시면 바로 전에 보여드린 분처럼 위턱도 이제 틀리다 안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이제 틀리를 좀 안 하시는 쪽으로 가는 걸 추천드리고 이게 그 위턱 아래턱 틀리 중에서 위턱이 대부분들 조금은 편하다고 하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비용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신다면 네. 아래턱만이라도 이참에 좀 틀리를 안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위턱과 아래턱이 다 틀리신 분을 제가 가끔 한쪽이라도 주로 저는 아래쪽을 틀리를 안 하시는 걸 권유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래턱만이라도 틀리가 안 됐을 때는 네. 많이 이거를 좋아하세요. 아마 지금 방송을 혹시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그 80세 가까이 되신 분께서 그 아래쪽에는 그 본인께서는 그냥 임플란트 3개 심고 위에도 3개 심어서 부분 틀리를 원하셨는데 같이 동행하신 따님께서 어머님한테 말씀드리지 말고 밑에 쪽에는 고정을 시켜달라고 해서 사실은 4개월 전에 해서 끝내신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아 원장님 그때 내가 고집 안 피우고 이 위에도 그냥 틀리 안 하고 할 걸 후회한다고.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지금 하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아 지난번에 수술이 힘든 건 아닌데 하려고 다시 생각하니까 너무 긴장돼요. 그래서 어머님께서도 어떤 경제적인 것과 시간적인 걸 잘 판단을 하셔서 혹시 큰 무리만 아니라면 위턱 아래턱을 그냥 같이 이참에 틀리다 안 하시는 걸 좀 권유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어떤 사정상에서 한쪽이라도 편해지시면 생활은 그만큼 편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궁금하신 부분에 맞춰서 상담은 드렸지만 방송이다 보니까 정확한 진단은 한계가 있으니까 꼭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임플란트 치료 후에 또 부작용으로 인해서 재수술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일단 임플란트에 있어서 이제 제일 큰 부작용은 아까부터 말씀드린 이 아래턱의 신경 부위가 손상을 받으시게 되면 요 얼굴의 요 입꼬리 부위에 침이 흘러내리는 걸 거의 못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요 빨간 선 신경인데 실제적으로 요 신경으로부터 어느 정도 일정 거리가 돼야만이 이제 임플란트는 성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턱에서는 안쪽에 심을 때 신경관이 과연 정상적으로 침범되지 않도록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요새는 뭐 IT 기술이 많이 발달이 돼서 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로 미리 모의 수술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발생되지 않고요. 이 위턱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이 상악동 막을 톡톡 이렇게 치는 과정에서 여기가 이렇게 찢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찢김에 의해서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사실은 이비인후과 쪽에 협진을 해서 약을 드실 수도 있고 치과에서 한 달 이상 약을 드림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하나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상악동 부위에 찢김이 왔을 때 경험이 많으신 원장님들은 이 감각적으로 여기가 찢겼구나 오늘 문제없이 수술했구나 이거를 사실은 사진을 안 찍고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감각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을 찾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이런 부작용은 더 이상 이제 논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그래서 임플란트의 대표적인 하악신경관 손상, 상악동막의 찢김 이 두 가지의 어떤 양상은 요즘은 사실은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꼼꼼하게 좀 따져보고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다를 수 있고요.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는 점이 가장 현명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영국 원장과 치과 공포증과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임플란트 치료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